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에게 결혼은 했느냐며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미 한 번 갔다 왔고 첫 번째 결혼해서 데일 대로 되어서 또 갈 생각은 없다고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너스레 떨며 가볍게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저 말은 다 진심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랑 하나만 보고 했던 첫 번째 결혼. 하지만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저에게 사랑 말고 다른 것만 원했던 것 같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주식 수완이 좋은 아버지 덕에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취업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도예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그때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제 스타일의 남자가 있다며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대학교 동기인데 괜찮은 애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친구의 성화에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인물이 좋고 옷 스타일도 깔끔해서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를 어떻게 알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제 얘기를 종종 했다고 했습니다.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여성스럽고 차분하다고 제 칭찬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사진도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남자는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인상도 좋은데다 입담도 좋은 편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꽤 인기가 좋은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만나오면서 자연스레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아빠가 제 명의로 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전세를 주던 집이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비어져 있었거든요. 아빠는 제 명의로 바꿔줄 테니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기뻐한 건 남친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아빠가 떡하니 저하라고 주신다고 하니 남친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말이야. 지금 다니시는 회사도 탄탄한 회사인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따로 재산이 많으셔? 원래 많으신 거야? 물려받으신 건가? 아, 우리 아빠 주식하잖아. 주식? 우리 아빠 완전 주식 고수야. 옛날부터 했었어. 그래서 그걸로 목돈 꽤 만지셨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월급보다는 주식으로 다 불리신 거지. 제 말에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나 그런 거 TV에서나 봤어. 뭐 요새는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고도 하지만 솔직히 주변에 이득 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근데 아버님은 정말 주식으로 그 많은 재산을 불리셨다고? 우리 아빠는 오래전부터 하셨으니까. 와,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스러워.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남친은 유난히 감동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 대단하고 멋지다고 하는데 저도 나쁠 것도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초부터 남편은 자꾸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도 아버님한테 배워서 주식 좀 해볼까? 아버님이 그렇게 고수신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에 꽂혀서 결혼 후에는 틈만 나면 주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빠한테 배우겠다고요. 저는 그냥 좋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하신 거고 뭘 가르쳐주고 하실 건 없으실 거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솔직히 주식만 잘 되면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학원 다닐 필요 있냐며 아버님한테 좀 배워볼 수 있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좀 실망했습니다. 주식이든 뭐든 돈 잘 벌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본인 일에 자신감 넘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주식 이야기 이후에는 백날 일에 받자고 차라리 아버님 밑에서 제대로 주식을 배워보겠다고 징징거리더군요. 결국 저희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좋게 거절하셨어요. 오래 했다 뿐이지 뭐 가르쳐주고 할 그런 것도 아니야.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셨으면 고수 중에서도 고수실 텐데. 고수는 무슨 운이 좋았던 거지. 회사 발전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사모았던 게 운 좋게 잘 된 거고 별다른 노하우라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자네 지금 학원 잘 다니고 있잖아. 꼬박꼬박 월급 잘 나오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지 뭐. 아버지는 그렇게 둘러 말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너무 서운해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안 가르쳐 준다면 자기가 알아서 해본다면서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관여를 안 했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주식으로는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계속 하긴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거나 쪽박이 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계속하는 정도였죠. 저와도 딱히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생활도 5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맘때 차를 바꾸셨어요. 원래 타고 다니시던 차가 오래되기도 해서 아버지는 인생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신다며 꽤 비싼 차를 사게 되셨습니다. 그 차를 보게 되고 남편은 잠잠하던 그 주식 타령이 또 시작되었어요. 아버님 차 진짜 좋더라. 그치, 편하기도 하고. 좋으시겠네. 하긴 뭐 아버님이야 워낙 잘 버시니까 주식으로. 혹시 뭐 주식으로 최근에 또 많이 버신 거야? 아니야. 원래 차는 바꿀 생각 하셨어. 아빠 원래 타던 차가 15년 정도 됐는데 카센터 가보니까 차에 문제 많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빠도 계속 바꿀 생각 하시다가 결국 바꾸신 거야. 아버님 요새도 주식 계속 하시잖아. 뭐 투자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계속 하시겠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좀 그렇다. 뭐가? 아니 솔직히 사이는 자식 아니야? 좋은 정보 있으시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어떻게 혼자만 매번 돈 버시고. 남편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아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주식하고 차 바꾸신 일이 왜 사위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그게 왜 좀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아. 아버님도 뭐 가르쳐 주실 거 없다고 하시고. 하지만 정보가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잘 될지 안 될지 아빠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정보를 주셔. 아버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득도 보신 거고. 솔직한 말로 좀 섭섭해. 좋은 정보 있으면 아버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면 좋잖아. 저는 남편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한 상황도 아니잖아. 아빠가 집 해주셨겠다. 우리가 버는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나쁠 것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욕심이라니. 당신은 고상하고 나는 돈 욕심이나 부리는 사람이야? 막말로 돈 더 많으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지. 근데 결혼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자꾸 우리 아빠를 걸고 넘어지냐고. 그 말에 남편은 저를 싸늘하게 보더라고요.
부족함이라고는 없이 살아봐서 아쉬운 것도 없구나, 너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은 소리나 해대지. 뭐? 아, 됐어. 나도 치사해서 더 이상은 이런 소리 안 해.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진짜 너무한다. 이럴 때 보면 딱 아버님이랑 똑같아. 남편은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보고 욕심 많다고? 아니, 진짜 욕심 많은 건 당신 아버지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려고. 뭐라고? 당신 아버지?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그렇게 저를 노려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기막힌지 저희 아빠가 저희더러 돈을 달라고 했나요? 차를 달라고 했나요? 주식 안 가르쳐 준다고 왜 가만히 있는 저희 아빠를 혼자서 원망하면서 당신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욕심이 많다고 하질 않나, 저런 생떼를 부리는 건지 저도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었죠. 남편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이가 몹시 냉담해졌습니다.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같은 공간에도 잘 안 있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불 다 챙겨서 작은 방 가서 자버리고 저는 저대로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죠. 저희 아빠 욕 실컷 해놓고 왜 남편 본인이 더 토라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열린 문 사이로 보면 내내 컴퓨터로 주식창만 보고 있었어요. 주식에 몹시 집착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냉전이 이어졌을 때였어요. 남편이 돌연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하는 소리가 자기는 가족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서운하답니다. 저한테도 덮어놓고 아버지 편만 드는 게 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요. 도대체 저희 아빠가 뭘 어쨌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진 모르겠지만 이혼까지 하자고 하니 저도 좀 놀랐죠.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묘하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 틈만 나면 폰을 확인하고 귀가도 점점 늦어지고 저는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두었어요.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진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녹음된 것을 듣다가 결국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학원 여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그 여선생을 집에 데려다주는 모양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평범한 직장 동료의 대화가 아니더군요. 자기야, 오늘 치마 입으니까 다리 너무 예쁘다.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입고 왔지. 자기 집 들렸다 갈까? 그러던지. 참, 이혼 서류는 줬어? 뭐래?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하지 뭐. 갑작스럽다고. 아휴, 이제 와서 무슨. 있을 때나 잘하지. 그치? 내 말이. 욕심 좀 작작 부리고 사위한테도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그랬으면 우리 자기가 이렇게 섭섭해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사위가 돈 잘 벌면 결국 자기 딸이 호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돈은 자기 혼자 벌려고 욕심쟁이 노인네. 저는 그걸 듣는데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내연녀한테까지 저희 아버지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가 정보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바람피고 다니는 거면서 끝까지 제 핑계, 저희 아빠 핑계. 진짜 더럽고 치졸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래. 만약 우리 아빠가 그런 입장이었어 봐. 당장 자기 불러다가 알고 있는 주식 노하우 싹 알려주실걸?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내가 자기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이제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건데. 그래 맞아. 나 이 여자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라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 이혼하고 지금 집 재산분할 받을 거야. 재산분할 될까? 절반까진 아니지만 5년 넘었으니까 웬만치는 되지 않겠어? 나도 잘 준비해 봐야지. 변호사 선임해서. 그래. 그 집 시세가 얼만데.
웬만치 건져도 꽤 되지. 맞아. 그러기 위해선 우리 절대 걸리면 안 돼. 나도 조심할게. 자기 이혼 전까지 완전 죽은 듯이 살게. 진짜 생각 같아서 자기 와이프 찾아가서 우리 경호 씨 왜 섭섭하게 하느냐 혼내주고 당당하게 자기 찾아오고 싶은데 우리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참는다. 고마워. 역시 나 존중해주는 사람은 우리 수진이 뿐이야. 사랑해. 나도. 아주 연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집이고 결혼 생활 동안 뭐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재산 분할까지 바라나요? 이렇게 바람까지 피워대면서 이런 악질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집에서 살았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그 녹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도 박살내고 나도 남편 놈과 깨끗하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죠. 가장 먼저 집 명의부터 바꿔야겠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다 말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눈치챈 걸 그놈이 아직 모를 때 명의 이전을 아빠에게 다시 하자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지 자잘한 시비를 걸면서 이혼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술 먹고 와서 뭐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당신과 당신 가족은 애초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야. 맞지? 무슨 억지 부리는 거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아버님은 본인만 잘 되려고 하고 정보도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혼자서만 떼돈 벌고. 저는 부글대는 속을 달래며 말했죠. 아빠라고 매번 이득 본 줄 알아? 손해볼 때도 많으셨어. 괜히 당신한테 정보 줬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 아빠 원망하게? 아니, 결과야 어찌됐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주신 거니까 원망 안 해. 내 선택이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애초에 무슨 정보든 다 본인만 알고 돈 버시겠다는 게 보이니까 내가 섭섭한 거 아니야. 내가 돈 잘 벌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돈은 왜 그렇게 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내연녀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냐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죠. 돈 많이 벌어서 번듯한 학원 하나 차리고 싶어서 그런다. 왜? 남 밑에서 그만 일하고 내 학원 하나 갖고 싶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욕심이야?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느 세월에 학원은 몫이 중요한데 좋은 데는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점점 딸이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 잘 될 수 있는데. 저놈의 아버님 때문에 소리. 저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아빠가 저희한테 집을 사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더불어 이 남자한테 저희 아빠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무슨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아닌 돈줄로만 보이는 건지 당장이라도 개싸움 버리고 그래 이혼하자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 또 참았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바쁘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설사 이혼을 한다 해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일부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놓고 신경 써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한잔하니 남편도 약간 풀린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며칠 전에 자기가 술 먹고 나한테 속마음 얘기했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당연히.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내가 뭐 알코올 중독자게? 왜? 그것 따지려고? 저는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그날 자기 얘기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지. 근데? 그래,
당신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겠더라고. 나는 여태까지 우리 아빠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당신 입장에선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 제가 마음을 헤아려주듯 말하니까 남편도 조금은 기분이 풀린 듯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서운한 건 당신도 알아줘야지. 맞아. 그러라고 부부인 건데. 당신 말처럼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아빠야 괜히 정보 줬다가 잘못되면 가족끼리 더 틀어질까봐 그러신 건데 당신 말대로 당신 선택이고 설사 잘못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면 투자 정보를 당신한테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 말했죠. 우리 계속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낼 순 없잖아.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난. 그렇긴 하지.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덜컥 이혼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봐. 그래, 맞아. 저는 식탁 위에 남편 손을 꼭 잡았죠. 내가 아빠한테 좋은 투자 정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너무 성급하게 얘기해서. 당신 말대로 나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 거야. 다른 뜻 없어. 맞아. 어떤 방법으로든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도 차리고 그러면 좋지. 나도 자기 꿈 응원할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내 마음 이해해주니까 나도 서운한 거 풀리잖아. 그래. 자기 마음 이해해주려고 나도 많이 노력할게. 남편은 완전 기분이 풀린 듯 실실거리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와인을 남편 면상에 쳐붓고 싶은 걸 참아가며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직장 동료랑 바람나서 재산 분할이나 바라고 있었던 게 우리 가족에게 상처받은 척 하는 꼴이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시간을 두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때가 돼서 남편에게 말했죠. 아빠가 두고 보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다고요. 지금은 주가가 낮은 편인데 조만간 큰 이슈가 있어서 그때 확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남편은 아버님은 얼마나 투자하시냐고 물었고 저는 큰 돈을 투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투자할 거냐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넌지시하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의 경험을 믿어보겠다며 투자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개인 돈에 시부모님께도 빌려서 거금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슈가 터져 급등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됐다 싶어 그때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름은 권수진이고 자기 학원 국어 강사지? 남편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나한테 문자 보냈던데? 당신 남편 바람핀다고 이름하고 정보까지 알려주면서.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바람이라니.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하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당신 그때 이혼 얘기했지? 좋아, 우리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이 이번엔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직장 동료였다가 내가 한창 집안일로 마음 안 좋을 때 그 여자가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당장 정리할게. 남편은 생각보다 더 저에게 매달리며 그 여자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아.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내. 그러면 나도 이 일은 그냥 덮고 모른 척 해줄게. 우리 한창 사이 안 좋을 때 당신이 잠깐 실수한 거다라고 이해해줄게. 고마워. 나 그 여자랑은 정말 별 사이 아니야. 그 여자한테 똑똑히 전해. 지금 당장. 남편은 망설이다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뺏어서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그 여자는 신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자기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내가 다 알았어. 뭘? 외도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왜 해? 뭐? 우리 그만하자. 진작에 그만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 이래? 와이프랑 이혼한다며.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내가 언제? 헛소리 하지 마. 뭐라고? 헛소리? 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우리 와이프를 두고 너랑 살게? 그때는 내가 잠깐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우린 끝이야. 이 관계가 잘못된 건 너도 알잖아. 야! 너 나 속였어?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한 건 너잖아. 내가 언제? 말 지어내지 마. 네가 이혼녀라고 나까지 이혼해야 속이 편하겠어? 우리는 끝이니까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니까. 야! 심경호!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속으로는 가지가지 한다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남편을 이해한 척 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저기 집애랑 만나거나 할 땐 진짜 끝이야. 알겠어. 미안해. 그렇게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것까지 보게 되자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고 외도 사실도 제가 다 덮어주기로 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줬으니까요. 남편은 이게 뭐냐며 어리 나갔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도저히 화가 나서 용서 못하겠어.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갈라서자. 네가 없던 일을 해준다며.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우리는 끝내자.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여자한테 가고 싶으면 가. 원경아, 이러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애초에. 끝내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이혼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녹음 내용과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한 내역까지도 다 녹음을 해두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장을 보냈죠. 그 와중에 남편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슈가 터지긴 터졌어요. 안 좋은 이슈요. 덕분에 반토막이 났죠. 투자 가능성 전혀 없고 오히려 악재가 있는 회사는 없는지 아빠에게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려준 곳이었거든요. 아빠는 제 복수를 위해서 웃돈까지 주며 사온 주식 정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투자한다고 하니 남편도 신나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몹시 안 좋은 회사였던 거죠. 저희 아빠요? 저희 아빠도 투자하긴 했어요. 한 10만 원? 남편에게 저희 아빠도 하기는 했다고 했으니 그 정도는 넣어두었죠. 반토막 됐으니까 5만 원 정도 되었겠네요. 어쨌든 저도 할 말은 있었죠. 저희 아빠도 투자하긴 하신 거니까. 남편은 주식이 반토막 난 걸 알고 길길이 날뛰며 저한테 전화해서 일부러 그런 거냐며 가만 안 둔다고 욕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따졌죠. 나나 우리 아빠가 너한테 투자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고요. 문제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고 신나서 투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요. 우리 아빠도 똑같이 손해보셨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분해하면서 나중에 소장에도 이 내용을 썼더군요.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의도적으로 집 명의도 바꿨고 주식도 일부러 안 좋은 회사를 좋은 척하면서 투자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주장했죠. 재산 명의 바꿀 때만 해도 남편의 외도를 알지 못했고 단순한 세금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 돌려드린 것이다. 또 주식 투자도 아빠가 정보를 주시긴 했지만 선택은 남편의 의지였다. 게다가 아빠도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본 건 똑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적을 뿐이다 라고요. 주식 투자는 결국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 되겠나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있는 돈도 탈탈 털린 데다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습니다. 자기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아느냐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하길래 녹음해서 바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 안 하더라고요. 본인은 저 때문에 빈털터리로 이혼당했다 생각하겠지만 가만 돌이켜보면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주셨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투자 정보 안 준다고 난리치고 바람나서 이혼해달라 그러고 다 자업자득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소송 당시에는 저도 스트레스가 몹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견뎌서 저 남자와 깨끗하게 끝을 내겠다는 각오로 버텼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서운하다고 할 때 자기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정작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건 남편 본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돈줄로만 생각한 건 오히려 남편이었으니까요.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집착은 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뭔지 모르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이혼 후 다시 도예 공부를 했고 지금은 도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며 재밌게 잘 살고 있고 지금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다시 결혼 생각이 없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저는 제 스스로를 잘 보살피며 지금처럼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